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혐오스럽게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만 했었던 어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바로 제 손 위 형님입니다. 시부모님 잘못 없습니다. 기류에 휩쓸려 집안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저희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바로 형님네 부부였습니다. 잘 살기도 했고 가진 것도 많았었고 시부모님이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지요. 형님과 아주버님도 시부모님이 의지하는 만큼 든든한 자식 노릇 톡톡히 했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고 모든 면에서 잘났었고 뭐든지 잘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홀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네 부부보다 조금 덜 의지하시고 조금 덜 신경을 쓰셨을 뿐 저희에게도 좋은 부모이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 남편과 형님의 사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두 며느리의 귀에 눌려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남편과 형님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글쎄요. 시어머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형님이 첫 인상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간 제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대놓고 그리 했었던 사람이었었지요. 인사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제게 물어본 것보단 형님의 질문이 더 많기는 했었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 형제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지병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등등. 제가 키에 비해 좀 마른 편인데 형님은 제 건강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지 인사를 간 사람이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관심이었지요. 나는 동서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초면에 이런 말 하면 실례일 텐데 결혼하면 동서될 사람이 얼른 아이를 낳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거든. 돌려 말하는 재주 없는 사람이라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건강검진 진단서 같은 거 좀 볼 수 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 초면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간 사람에게 손주 어쩌고 저쩌고 건강검진 진단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제 표정 분명 일그러졌을 겁니다. 모든 식구들이 당황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더군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초면에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원래 사람이 직설적이라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기분 다 상했고 저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였는데 원래 되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뭐 글쎄 그냥 저냥 할 듯. 초면에 실례인 거 알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직설적인 게 아니라 좀 예의가 없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정 확인하고 싶다면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검진 받게 좋은 곳에 예약 한번 해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비싼 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어렵게 흘러갔고 형님 동서지간이 되어서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요. 직설적이라 미안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만만치 않게 예의 밥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마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셨을 겁니다. 첫째도 장난 아닌데 둘째 며느리까지 장난 아닌 것이 들어오게 생겼다는 것을요. 성격이 약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의 있게 구는 사람에게는 저도 충분히 예의 있게 구는 사람이었고 어른 알아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앞뒤 분간 못하고 드센 성격 발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저도 가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약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사람 우습게 보고 깔아뭉개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저 또한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깔거리들이 나오기는 하더군요. 벌써 몇 해 전이네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의 열광을 했던 그 영화 말이죠. 형님은 그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본 듯 했습니다. 물론 저도 봤죠. 그런데 문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본 뒤 형님이 제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서, 기생충 봤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동서가 어떻게 봤을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TV에 영화 풀리면 그때 결제해서 보면 되죠. 흠, 일부러 안 봤구나? 동서 그거 자격지심이야. 뭐 동서네 이야기도 아닌데 상도 타고 게다가 거장의 영화인데 왜 안 보고 그러냐? 얼른 빨리 봐봐. 난 정말 동서의 영화평이 가장 궁금하단 말이야. 왜 제게 기생충 영화를 보라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말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말려버렸지만 저는 반지하에 삽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지요. 반지하 사는 사람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영화를 보고 실질적인 영화 감상평을 듣고 싶단 거였습니다. 반지하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집은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증여받은 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떨거지 형식으로 준 건 아니고 남편이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뭐 시부모님이 조금 더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맞으니 아주버님에게 좋은 걸 양보한 셈이지요. 굳이 어떤 선택권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일이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이곳 반지하에 들어와 살고 있고 반지하라고 해서 부끄럽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형님은 가정을 한 듯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생충 영화를 이야기하며 저의 감상평을 요구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영화 봤습니다. 제가 안 보고 버티면 형님 생각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자격지심이 있어서 안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봐요. 같은 반지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반지하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더라?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집 구조라고? 하, 내가 어찌나 나 부끄럽던지.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반지하를 미화시켜도 적당히 시켜야지. 좀 너무하지 않아? 동선애랑은 좀 다르지? 동선애는 집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바로 이사 나갈 수 있는데 주신 집이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돈 없고 살 곳 없어서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조롱거리잖아. 하여튼 외국 것들은 이해가 안 돼. 그 집이 엄청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기생충이란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반지하가 아니지 않나요? 부의 격차가 심한 두 집안이 만나서 그 안에서의 해프닝과 비극적이고도 희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화 아닌가요?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반지하가 아닌데 왜 자꾸 형님은 반지하 하는 건지. 솔직히 같은 반지하 사는 사람으로서 전국의 모든 반지하 동지들을 대변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욱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면 형님이 더 파고들 것을 알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죽재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저 또한 죽자고 달려들면 개싸움만 나는 거잖아요. 형님의 말에 그냥 재미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재미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며칠 지나서 제게 또 시비를 걸었는데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좀 적당히 하지. 제가 깨갱대면서 찌그러지는 꼴을 형님은 보고 싶은 듯 했어요. 첫 만남에 예의 없게 구는 형님한테 맞받아친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었던 거였는지 아마 형님은 기생충 영화로 인해서 기회 잘 잡았다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동서, 그거 알아? 나는 그동안 동서한테 나는 냄새가 뭔지 잘 몰랐었거든? 향수, 샴푸, 그리고 세탁, 방향제 이런 것들이 섞인 냄새인 줄로만 알았었거든. 그런데 결국 그 냄새가 뭔 줄 알았어? 왜 기생충 영화에서도 보면 냄새 때문에 결국엔 그 사달이 나잖아? 막 코 막고 영화를 보는데 TV를 뚫고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았는데 반지하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알겠더라고. 바로 동서랑 서방님한테서 나는 냄새였어. 동서는 모르지. 아마 모를 거야. 만일 자기한테 냄새가 나는 걸 아는데 이사를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 냄새였어. 반지하 냄새. 동서랑 서방님한테서 나는 냄새가 그거였어. 동서랑 서방님이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들이었어. 대박. 원작 영화 보는데 바로 코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실감나더라. 동서, 얼른 이사 준비해. 사람들 인식도 별로 안 좋고 이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흥행을 해버려서 동서한테 나는 냄새가 반지하 냄새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걸? 저 입을 어쩌죠?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인간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저 반지하에 삽니다. 괜히 주제 넘게 대출 받아 집 마련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반지하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었고 우리 단지 이웃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냄새나고 더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마다 이야기들이 있어서 모여 사는 겁니다. 저는 형님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약 올리고 싶어서 혀를 낼름낼름 코평수 벌렁벌렁 하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 그 입을 확 닫아버리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반지하 냄새였구나. 제 덕에 실감나게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저한테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냄새까지 느낄 수 있게끔 감상을 하다니 요리 영화 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형님 말처럼 그 사람들 냄새 나서 막 코 막고 얼굴 찡그리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꼴까닥 넘어간 거 모르세요? 반지하 이야기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결론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계속 냄새 이야기하면 형님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영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골로 가시기 전에 냄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동서, 지금 자격지심 있는 거야? 발끈하네? 아, 왜 이야기가 거기로 튀냐? 동서도 웃긴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네.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좁구나? 영화 이야기 한 거잖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어머, 동서, 자격지심 있었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 반지하 창피하구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욱하는 거지? 아, 정말 그만 좀 하라고. 네, 저 발끈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하라고요. 뭘 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뜻 잘 알겠는데 전 형님처럼 돈이 많지도 않고 간도 콩알만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지금 못 사요. 이 이자 어찌 감당하려고요? 그냥 냄새 펄펄 풍기면서 살래요. 그렇게 냄새가 역겨우면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아, 그냥 앞으로 형님 앞에 나타나질 말아야겠네요. 어디 감히 반지하 사는 사람이 고층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어요? 이번 명절엔 시댁 못 가겠네요. 형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희 부부 냄새 불편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명절 형님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머님께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형님의 고충에 대해서 부끄러워 나서지를 못하겠네요. 형님이란 사람 재수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합니다. 대꾸하면 더 끝없이 달려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셈이 나 저러는 거라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대출받아 산 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괜히 그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가 과하게 대출 받아서 집 산 거면서 그 스트레스를 왜 제게 시비를 걸면서 푸는 건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형님네 힘든 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돈에 대해서는 걱정거리가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귀찮음과 복잡함이 형님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되는 듯 하더군요. 뭐가 문제인지. 만일 잘못된다 해도 분명 시댁에서 형님네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텐데 잘 지내고 있는 저한테 짜증을 부리고 심술 부리는 우리 형님. 제발 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 편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철없는 형님 두신 분들 또 어디 안 계신가요? 비꼬고 사람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알렌소리 하면서 아랫사람 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상종을 말아야 하는 건지. 에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